Science and technology are critical to any country's future, driving innovation and powering advancements. Korea is known for its exceptional advancements in this area with a robust infrastructure, highly educated workforce, and a government that prioritizes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t is already a global leader in fields like electronics, robotics, biotechnology, and IT.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the main driver of this push. And in the driver's seat is our Globalist Today Minister, Lee Jong-ho. Himself a globally renowned expert in semiconductor technology, Minister Lee tells us how Korea will handle the glowing promise as well as the growing challenges the dramatic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posing. 장관님, 글로벌스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영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양국의 기술, 과학기술 협력, ICT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양국의 그 저명한 과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의 이슈를 해결하고 또 양국이 그 세계 최고 최초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바이오 쪽을 잘하고 있고 또 그런 그 AI 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디지털 분야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어떤 연구 수준을 가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매우 이제 적절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들어서 두 번째 방문이시죠. 그 전에 시너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방문은 AI Safety Summit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 차원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AI Safety Summit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하루가 다르게 그 AI의 발전은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 AI가 정말로 뭔가 우리한테 편리를 주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뢰성, 안정성에 대한 문제 이슈가 생겼죠. 뭐 거짓 답변이라든지 뭐 페이크 뉴스를 만든다든지 등등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보면은 이 AI라는 거는 디지털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나라 또는 뭐 하나의 기업에서 이런 그 AI의 신뢰나 뭐 윤리 문제 이런 걸 다루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계가 모여서 어떻게 AI를 안정성 있게 안정성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난 그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논의인데 네. 이런 논의 안에서의 한국의 그 역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디지털 강국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 모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은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뭐 디지털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들이 잘 돼 있고 산업도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영국 측에서도 봤을 때 한국이 디지털 잘하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이 영국하고 어떤 그 디지털 안정성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리더 그룹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옛날부터 한국은 굉장히 모든 디지털 기술에서 early adopter 이라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니까 또 그런 시장이 주는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경험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디지털 권리장정이라는 거를 발표하셨다는데 그거는 또 뭔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는 오프라인 세상, 디지털의 영향을 덜 받고 살아온 세상이고 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디지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온라인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법규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온라인 세상에는 그러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심화되면서 그 혜택을 우리 이제 세계 시민,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이렇게 잘 쓰게 하려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에서의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해서 가치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이제 그 헌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디지털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그런 이제 체계도 담아 있고 디지털 시대에 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가 이제 뭐 지재권 문제 이게 누구의 자료냐 예, 이걸 이제 AI가 학습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또 논의들도 많죠. 이해관계도 많고 그런 재반 것을 디지털 그 권리 장전에 담아뒀다. 여러 사람들도 잘 쓸 수 있게 포용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건가요? 아니면 먼저 한 건가요?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AI 그 자체만 딱 가지고 그 AI를 잘 그 혜택을 누려야지 AI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필요해라고 이제 일종의 그것도 헌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이제 미국이나 EU에서 이제 먼저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포용적인 그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잘 쓸 수 있게 하고 뭐 AI를 또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격차도 없애고 그러니까 혜택도 있지만 AI를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좀 줄여주는 그런 건가요? 것도 다 포함하고 있고 규제나 검증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이해관계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원리 원칙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디지털 권리 장전을 가지고 정부의 범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뭐 어떤 규제나 이런 거를 정립할 때 이걸 다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한국이 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게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디지털 AI는 굉장히 초국가적인 영향이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해서 나가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한국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경험이 공유 정도가 아니라 룰 메이커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디지털도 잘하고 또 AI도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했던 여러 가지 좀 남들보다 좀 앞서고 포용적이고 전체 좀 종합적인 그런 그 디지털 권리 장전을 가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정성적인 기준을 자세하게 마련해서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자 우리의 디지털 권리 장전은 이러이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AI 그 규범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워낙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그런데 AI가 주는 세상, 장관님이 또 드라이버 시트에 계시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밝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걱정이 많은 세상일까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 또 인류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 AI가 우리 일상의 어떤 편리함도 주고 어쩌면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무형 장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리나 또 안정성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장관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말씀하셨지만 우주의 가능성은 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꿈꾸기도 하는데 우주과학도 장관님의 소관인데 네네.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그때 계셨어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네, 2차 네. 발사도 성공을 예. 했고 또 올해도 3차 발사 성공을 했지만은 정말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발사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관계되는 연구원 또 어떤 산업계 협조를 잘하고 해서 정말 꼼꼼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올려보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제 정신으로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뻤고 올해도 이거 두 번째는 또 무슨 그죠? 일이 있을까?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갑자기 또 하루가 연기되면서 밤새 막 걱정을 하고. 그랬죠.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러므로 해서 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정말 또 기쁘고 정말 또 저한테는 행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 예. TV로 보는 사람들도 예. 정말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한데 장관님 오죽하셨겠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이 우주에 쌓아올린 국가로서는 7번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 생김으로써 7번째가 된 국가라고 그러는데 네네. 우주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에 있어서는. 우주에 이제 관련된 거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범위가 이제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우주 탐사하는 과학 영역도 있고요. 네. 달에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자원이 있을까, 네. 또 우리가 거기에 관계되는 우주 기술을 함으로해서 얻어내는 파생 기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또 화성도 가고 더 깊은 우주로 이제 우주선을 보낸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은 과학적인 영역이 강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게 과학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인류의 호기심, 기술의 진보 이런 것도 알려주지만 네.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위성 같은 거를 이제 지구에 띄웠을 때 우리가 이제 KPS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항법 시스템 같은 거를 우리 기술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네. 또 위성 통신을 통해서 어려운 재난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상의 통신망이 마비됐을 때도 이렇게 우주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신기술이 또 우주와 접목이 되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우주와 관계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되는 그런 기술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과학이나 산업이나 예. 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닦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판 나사가 네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단계이고 어떻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 영역은 과학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런 중요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경쟁국에서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우주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투자, 인력 양성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우주를 전담하는 기관이 말하자면 이제 우주항공청이 되겠죠. 예, 그것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은 이제 부처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딱 모아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학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우주항공청이나 천문연에서도 하루빨리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갖는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의원 사이에서도 이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네. 뭐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제 토론이 진전도 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또 저희도 정부도 또 협력을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만 좀 밟아주시면은 네. 또 우리가 굉장히 그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 그런 그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해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과학기술부 장관이시지만 워낙은 반도체 기술의 권위자이시잖아요. 네네. 뭐 특허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반도체 그 전문가가 과학기술 장관을 맡으시면 도움이 되시나요? 일단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바로바로 하고 또 결정도 내릴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제가 이제 반도체만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2012년부터 네. 반도체 기반의 반도체 메모리 기반의 네. 그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AI 저전력 인공. 전기를 작게 먹는 네. 예,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 하드웨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관계되는 어떤 뭐 간단한 칩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네네. 한 10년 정도 하다가 네. 장관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장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그 좋은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게 지금 이제 구체화되면서 지금 우리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로서 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그만큼 올라가시면 타 산업과의 어떤 협업 또 이것에 대한 더 큰 차원의 고민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게 뭐 한쪽에 조금 이해가 좋으니까 네. 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면은 자연과학의 원리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그게 뭐 여러 가지 고주파수 뭐 이런 고주파 영역 이런 것도 하니까 통신도 이해가 좀 수월하고 뭐 전파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이제 이해가 있는데 어쨌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게 자주 또 그런 영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공부를 워낙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공부가 제일 쉽더라고요. 장관님 그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신임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요. 한국 반도체가 지금으로서는 정말 세계 한 손에 꼽히는 위라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메모리 한 곳으로 국한해서 얘기하면 세계 1위죠. 그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저희의 메모리 부분에서의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측면인가요? 일단은 이제 그 메모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력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진짜 탁월한 인력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력을 키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오랫동안 기초 학문을 하고 또 반도체 영역에 공부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직접 뭔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자기가 칩 설계도 해보고 하는 그 기회를 많이 줘서 키워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받쳐주는 또 중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또 그 분들을 받쳐주는 영역들까지 이렇게 골고루 전체를 키워야지 그 반도체라는 거대한 어떤 그런 그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월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한국이 인적 자원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장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그런 다른 분야로 이제 걱정이 있고 그거는 또 시대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슈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뭐 이공계 영역으로 왔을 때 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이제 반도체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인력들을 정말 세계적인 수준, 정말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키워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 젊은 미래 인재를 키워내야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뭐 수월성 또 부족한 부분도 좀 메워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이제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런 표현이겠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전체로 봐서는 약간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또 특히 과학기술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 한국의 어떤 먹거리 산업 네네. 발굴 네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산업을 봐야 되나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잘하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것도 위험한 거고 그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수월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12대 전략 기술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유용하지만 또 안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2대 전략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면서 뭔가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2대 먹거리 중에서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딱 하나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AI는 이미 이제 범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범용이 되어 버렸다는 거는 그 AI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 어떤 효과가 크고 산업적인 파급력도 큽니다. 근데 이 AI가 다른 기술하고 접목이 많이 됩니다. 의료, 뭐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 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 그죠? 반도체 제조하는 데도 AI가 쓰이고요. 또 뭐 우주 할 때도 쓰일 수도 있고 네. 국방이도 한다면 거기도 또 쓰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AI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 AI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양자 기술, 양자 퀀텀 테크놀로지, 퀀텀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 산업적으로 그동안 기존의 기술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뭐 계산이라든지 또 기존에서는 아무리 암호화하려고 해도 이제 뭐 쉽지 않았던 부분도 양자 암호 통신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뭐 센서로는 이렇게 그 해상력이 약해서 알 수 없었던 영역.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MRI를 한다, 뇌 이미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양자 센서 기술을 쓴다면
기존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훨씬 더 나은 해상도를 빨리 다 파악을.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병의 원인이 있다 또 이런 진찰을 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함으로 해서 뭔가 또 우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세상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여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양자과학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기술이다. 굉장히 그 기술의 난이도도 높지만은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눈앞에 와 있는 거.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세계 각국이 어떻게 보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나라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홀히 할 수 없고 엄청난 그 책임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장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또 이제는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저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 out.